안녕하세요. 문서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거 영상을 어플로 찍으니까 와, 딴 사람 같네요. 이건 제가 아닌데요. 자,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찍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셀카 버전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사탕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사탕을 선택하면 지금이 이제 수능 원서 쓰는 시간이니까 지금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표는 1, 2등급이에요 라고 적어 두셨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사탐의 특성상 그 공부 분량만 다 맞추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분량이라는 걸 다 맞춰야지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량적인 부분에서 사탐 과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라고 치면은 총 수능 특강으로 따졌을 때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 특강으로만, 그 버전으로만 한국지나 사회문화는 약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 분석을 풀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활과 윤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 사실 맞아요. 그런데 생활과 윤리가 또 그러면 분량이 적으니까 생활과 윤리가 무조건 좋네요 라고 할 때에는 장단점이 또 있어요. 생활과 윤리가 언어적인 부분에 많이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비문학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를 시작하는 순간 기본 점수를 깔고 가요. 한 30점? 특히 작년 수능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8문제에서 9문제는 전혀 내용을 몰라도 그냥 위에 있는 지문에서 읽어서 내려오면 답으로만 딱 골라지는 문제가 약 8문제, 9문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죠. 공부하는 거에도 부담이 없고. 다만 거꾸로 언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한다고 팍팍팍팍 오르지 않고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도 공부를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꾸 미스가 나고 조사 하나에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노직이 자유로운 재화 이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당위성의 개념에서는 자유로운 재화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재화 이전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리모콘이라는 이 아이가 있고 여기에 색연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색연필의 뚜껑을 리모콘이 훔쳐간 거죠. 이렇게 뿅 훔쳐갔어. 이건 자유로운 이전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이전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공부를 노직 자유로운 이전 중요해 라고 공부한 거죠. 그래서 노직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고 체크를 딱 했죠. 하지만 현실에선 자유로운 이전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조사 하나 만자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활과 윤리의 그런 핵심, 그런 킬러 문제에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장난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는 글을 잘 읽으면 말장난이 아니라 그 글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적인 그런 역량에 많이 기대다 보니까 이 국어가 나는 비문학이 별로예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생활과 윤리가 아무리 분량이 적어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성향에 맞는 게 좋아요. 한국지리라든지 어느 지역을 정말 잘 외우고 그 다음에 막 분석도 잘 할 수 있고 공업, 그 다음에 표분석이 좋아요. 사회문화,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도 재밌고 본인이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타이트하게 전부 다의 공부를 하려면 본인에게 정확하게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나의 성향이 어떤 건지. 근데 이건 선생님이 정해줄 수가 없죠. 선생님은 실제로 어렸을 때 선생님이 예전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수학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 표분석의 근간은 아마 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수학이었을 거예요. 저 수학 엄청 재밌었거든요. 성적이 제일 좋았냐면 그건 아닙니다. 수학은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좀 쌓아야 되는데 수학도 지식이거든요. 수학적인 언어를 차에서 키워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국어가 제일 좋았어요. 성적은 오히려. 왜냐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국어 성적은 엄청 잘 나오잖아요. 읽고 풀면 되니까. 비문학. 근데 이건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죠. 그리고 저는 이과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성향. 소수가 왜 1이 아니야? 저는 이게 처음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아니 왜 표분석 공부해야 되는데 사회문화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체크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 나는 국어에서는 이런, 수학에서는 이런, 아, 나는 외우는 거 좋아하니까, 아, 나는 암기는 잘하니까. 선생님은 암기를 엄청 못해요. 어떤 암기 특히 못하냐면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왜냐면 사람 이름은 이유가 없어. 그냥 쌩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알고 봤더니 ABC가 아니라 CBA였대. 그럼 그냥 이름은 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못하고 잘하고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량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가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국어에 기대고 있다는 거. 딱딱 떨어지는 건 한국지리 같은 과목이 가장 명확하게 딱딱 구분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고령도가 나는지, 어느 지역에서 뭐 철광석이 나는지 이런 것들은 딱 구분되죠. 그러니 당연히 공업지역이야. 그럼 어떤 자료를 딱 받아요. 여기에 뭐 자동차, 그 다음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이 있네? 이건 울산이네?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생활윤리는 글자 하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한국지리는 분량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지리의 공부를 하려면 지역명을 다 외워야죠. 남한 지역만 한 120개 정도가 되죠.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서울부터 잡고 시작을 하죠. 서울, 인천, 부천, 광명, 뭐 그 다음에 쭉 다 돕니다. 평택이 어떻고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고. 근데 그거 120개 외우면 문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말까죠. 분량이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한국지리입니다. 근데 저는 비문학으로 읽고 푸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생활과 윤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리 파트에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 파트에서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법과 정치가 있죠. 이것도 자기의 성향에 맞는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분량을 끝내면 성적이 나온다는 거. 근데 그 분량은 재밌어야지 끝내죠.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2달 동안에 내용 정리 다 해야 되죠. 수능 특강 다 풀어야 되죠. 수능 완성 풀어야 되죠. 기출문제 풀어야 되죠. 그리고 학력평가 풀어야 되죠. 올해 거 분석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에게 딱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